자, 포님에 대해서 지금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포님은 우리가 여기 제목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은 포놀로지컬 유닛이에요. 포놀로지 음소 그 음운론을 하는 기본 단위예요. 음운론을 하겠다는데 음소 그 단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공부 그 위에 쌓아갈 수가 없어요. 음소를 알 때까지 여러분들 더 진행시키지 마세요. 음소 정확하게 알 때까지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문자 하셔가지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님은 distinguish one word하고 단어나 몰핌, 여기서 몰핌이라고 하면 또 헷갈려. 그럼 단어나 보세요. 그냥 하나 정도 단어만 보세요. 하나의 그 단어를 다른 단어하고, 다른 단어하고 하나의 단어를 다른 단어들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음소가 어디에서? 우리의 멘탈 딕셔너리에서요. 요 말에 또 살짝, 살짝 또 저 멘붕이 오나요? 멘탈 딕셔너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릿속 사전. 도대체 머릿속 사전은 뭐냐?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문장을 만들어내려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어들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어휘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렉시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사전처럼 사전에 단어를 모아둔 것처럼 그게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멘털, 정신적인 렉시칸이에요. 종이 사전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전입니다. 머릿속 사전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를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최소 단위가 뭐예요? 포님이 그 의미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포님은요, 자, 여기 아까 그림 그려놓은 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 트 사운드가 이게 포님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님이었어요. 요게 이 소리 단위가, 이 세그먼트가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멘탈 렉시컨에서, 즉 어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 어휘들 각각을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의미가 다르다라고 구분해주는 그 최소의 단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음소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실질적인 소리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액추얼 사운드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도 표현이 됐겠고, 또 얘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에스퍼레이션이 되지 않은 그러한 소리로도 표현이 됐겠고, 또 얘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플래핑 된 소리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엘로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음소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소리로 발음이 될 때 포님 T의 엘로폰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포님 T 사운드의 엘로폰들. 각각의 소리는 뭐예요? 각각의 소리는 폰, 물리적인 각각의 개별적인 소리는 폰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음소 P 사운드의 각각의 엘로폰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짝 다르지만은 이 엘로폰들을 실질적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의 소리로서 인식합니다. 물리적인 소리는 다르죠. P 사운드로 발음되는 거니까. 자, 엘로폰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에 illustration of allophones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nasalized 된 vowel을 볼게요. 아까도 이제 nasalized 된 vowel을 봤고, nasalized 된 vowel은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특정 환경에서만 발음이 된다고 했고, 포르투기에서는
그 네이저라이즈 된 바울과 네이저라이즈 되지 않는 바울이 별도로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래서 봤었죠.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Vowels are nasalized 됩니다. 바울이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바울이 비음화되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네이저 컨소넌트 앞에서. 근데 조건이 하나 돼 있죠. 이런 조건은 잘 붙여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within the same syllable 안에서요. 예. within the same syllable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까 봤던 캐나다 할 때 여기 뒤에 모음 뒤에 여기서 네이저 사운드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같은 실라블이 아니죠. 예, 같은 실라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음이 네이저라이제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이 단위가 이 룰이 적용되는 그런 환경을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지금 네이저라이제이션이 됐고 네이저라이제이션 된 기호를 여기에 이렇게 물결무늬 표시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네이저라이즈드 됐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얘는 네이저라이즈드 됐죠. 네이저라이즈 됐고 여기 있는 소리들은 네이저라이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자음이 네이저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you may be unaware of you라는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 너네들은 may be unaware of this variation in your vowel production 할 때 네가 이런 모음을 발음할 때 있잖아. 이거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 즉 여기서는 nasalized 되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걸, 의식하지 못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의식하지 못해요? 왜 의식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의식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의식할까요?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을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상태일 때는 의식할까요? 포님일 때 의식하는 겁니다. 포님으로 포님일 때. 포님에 대한 개념만 의식하는 거예요. 엘로폰들, 그 포님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발음되는 그 개별적인 작은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작은 차이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틀린 말이기도 한데 그 차이점이 다른 나라 언어에 갔을 때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aspirated 된 트 사운드 있죠? aspirated 된 트 사운드와 그렇지 않은 트 사운드는 영어에서는 작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해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트 사운드로 여길 뿐이에요. 같은 푸 사운드로 여길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동일한 소리가 즉 aspirated 된 소리와 aspirated 되지 않은 소리가 우리말 한국어로 옮겨왔을 때는 얘네들은 완전히 우리가 의식하는 거죠. 뿌라는 의미를 변경시키는 그런 소리 단위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고 의식하는 거죠. 그 소리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왔을 때는 그 aspirated 된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 차이가 되는 거고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소리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소 때문에. 됐죠? 그리고 왜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러한 네이저라이즈드 되고 안 되고의 그 소리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왜 이것을 unaware 인식하지 못할까? 인식하지 못할까?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 바울 사운드가 네이저라이즈드 되든 안 되든 바울 사운드가 네이저라이즈드 되든 아니면 그냥 일반 모음으로 발음되든 의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 변화가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 고민할 것도 많은데 그렇죠?
예. 시집 장가도 가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걱정할 게 한두 개야? 어떻게 그런 소리 변화에 의식하고 살아요? 여기 아까와 다르게, 그럼 아까는 이 사운드가 이렇게 네이저라이즈 된 소리하고 네이저라이즈드 되지 않은 이 소리하고 그냥 다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의 음소로. 그쵸?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떤가? 이 소리하고 이 모음은 어떤가? 이 에 사운드예요. 자, 이 소리 보세요. 이. 이거는 이에, 이. 각각의 물리적인 폰 차원에서는 다른 소리인데, 이 소리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것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베리에이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식합니다. 이것은 의식해요. 왜 의식할까? 이유가 뭐죠? 이 소리는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어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be하고 bad는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다르죠? 이 모음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앞뒤는 똑같고 모음만 다르잖아요. 이 모음이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는 각각 다른 우리가 음소로, 우리가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님이에요. 그죠? 이것이 포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D의 이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nasalized 된 이 소리는 do not make a difference in meaning, 의미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그래서 같은 포님에 속한다. 같은 포님에 속하는 거예요. 같은 포님에 속한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이 사운드의 엘로폰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엘로폰과 포님 그 개념 정확히 잡을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aspirate, 지금 nasal 사운드도 봤는데 영어에서는 nasalization 된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냐? 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nasalized 된 그 모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변화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뭐라고 그랬죠? 왜 의식하지 않죠? 얘기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왜 중요하지 않냐고요. 왜 English native 스피커들은 왜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냐고. 왜 의식하지 않냐고요. 그 소리 변화를. 왜요? 그렇죠. 미닝의 차이를,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자, aspirated voiceless stop 볼게요. voiceless stop이라면은 소리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voiceless stop, voiceless stop이죠? 그 다음에, 여기 푸로 갈게요. 이 소리들이죠. 이 소리들이 이제 aspiration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프트크 사운드, voiceless stop 사운드가 aspirated 됩니다. 조건 들어가죠. 언제 aspiration이 됩니까? 그것들이 initially in the stressed syllable에서 앞에 나왔을 때. 자, 요거 전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기에 pitch, speed 할 때. 자, 근데 이게 풋 사운드, voiceless stop 사운드가 풋 사운드는 여기 initially 하게 나왔어요. 그치? 얘는 initial하게 나왔어요, 안 나? 이니셜이 아니지. 이니셜하게 나온 것은 스 사운드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스트레스드 실라블이지만은 얘는 이니셜하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니셜 포지션에 word initial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spiration, 대기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기음화 현상이라는 것은 공기가 푸 하고 이렇게 입에서 푸푸 공기가 팍 터져 나가는 겁니다.
공기가 터져나가고 안 터져나가고를 어떻게 알아? 이 휴지를 앞에 대보면 푸 하고 휴지가 팔랑거릴 정도로 공기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스피드 사운드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거 잠깐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에스퍼레이트 돼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피트 들어가요. 이렇게 에스퍼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핏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핏 이렇게 발음 되겠죠. 자, 근데 스피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네. 여기서 에스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스피드 이렇게 발음 되겠죠. 네, 발음은 달라요. 발음은 다르지만은 네, 동일하게 푸 사운드가 맞죠. 그런데 이 푸 사운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겠어요? 스핏 이렇게 발음하겠죠. 스핏. 그쵸? 어떤 사람들은 스핏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스핏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핏 발음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스핏이라고 발음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한다는 겁니까? 스하고 에스퍼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에스퍼레이션 현상을 줘서 발음하는 거죠. 스핏.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스핏 이렇게 에스퍼레이션 현상을 집어넣어서 발음했다고 하더라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것을 요 단어로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비록 이 소리가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렇게 나지만 이렇게 나지만 스핏 했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소리나 이 소리가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는 음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음이 각자 일어나는 환경이 다르지만 그것을 어떤 이음을 썼더라도 그 이음이 만들어내는 소리 변화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인식해요? 인식하지 않아요? 여기 봅니다. 스피 사운드를 발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고 있어요? aspirated p 사운드로 발음할 수 있어요. 원래는 unaspirated p 사운드 p로 발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면 it would be understood.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하죠? aspiration은 inessential difference가 있기 때문에 inessential 필수적인 차이점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음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거 aspiration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aspirated 된 소리가 음소예요? 네, 음소예요. 다 음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aspiration 현상 아주 정확하게 되죠. 정확하게 되죠. 여기도 트 사운드도 보시면은 엘로폰에 대한 내용이 좀 기네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트 사운드를 보면은 여기 트 사운드가 소리 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고요.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고 블리치 할 때 그다음에 여기 트 사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개의 소리 트 사운드 전부 다 트 사운드가 지금 소리 나는 거잖아요. 각각 다르죠.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에스퍼레이션 현상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여기는 블리치 요거 살짝 그죠? 살짝 릴리즈 되고 여기서는 완전 플래핑 현상이라 했어요. 플래핑 현상이라는 것은 워터 할 때 그 워를
그렇게 발음하는 거 있죠? 마치 R 사운드처럼 엘비올라 리지를 툭 치고 내려오는 거 플래핑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달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떻게 how it이 빠졌네요. How it is pronounced by positing a phoneme 2 with 3 allophones. 예, 이렇게 예. 정확하게 이 소리는 이렇게 aspirated 된 소리로 나고 이 소리 전부 다 자 구분해서 낸다는 거죠. 그 소리를 정확히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엘로폰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그쵸? 엘로폰 소리가 나는 거. 그 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룰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간략하게 써놨는데 그 포놀로지컬 룰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aspirated voiceless stop 사운드는 어디서 일어나면 아까 봤죠? initially in a stress syllable의 앞에서 난다. 그게 하나의 그 환경이고 즉 룰이고 그 다음에 unaspirated 나는 소리는 어디서 나요? S 뒤에서 난다. S 뒤에서 난다. 그 다음에 flapping 현상이 일어나는 소리는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예, stressed vowel과 unstressed vowel 사이에서 난다. 사실 요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부분인데 플래핑 현상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환경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심화 들어가 가지고 그 플래핑 현상이 일어나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상 환경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만 쓴 거죠. 스트레스 실라블과 언스트레스 실라블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unstressed syllable 그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해요. unstressed syllable 그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어쨌거나 대략적으로 이러한 각각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환경에 각각의 이음들이 발음이 나지만 얘네들을 같이 섞어서 썼다고 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것을 다른 소리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엘로폰이니까. 자, 그러면 phonemes, phoneme 얘기 지금까지 얘기했고 how to find them. 어떻게 phoneme인지 알죠?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영어에서는 하나의 소리예요. 영어에서는 하나는 소리인데 한국어에서는 푸 사운드하고 뿌 사운드 이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한국어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이 두 개의 소리가 음소예요. 음소인데 이 영어에서는 얘네들이 이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 소리가 음소고 영어에서는 이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음소가 얘네들이 음소인지 이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말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을 공부할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냐면은 아주 오지에 오지 아프리카 오지라면 자꾸 아프리카 아마존으로 할까요? 아프리카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아프리카 말고 아마존 지역으로 한번. 네. 아마존에 이 가보니까 이 부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족들이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원시적인 생활 좋죠. 원시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그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원시적이니까 글자가 없네. 글자가 알파베티컬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글이 없는 거예요.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글이 있는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가서 얘네들한테 글을 알파베티컬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걔네들한테 글을 만들어줄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포님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포님. 걔네들 부족들이 쓰는 그러한 소리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소리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포님이 뭐냐 이거예요.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 소리가 뭐냐 이거야. 그 소리가 뭐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알파벳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한국이 이제 만약에 미개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소리가 뿌 사운드가 의미 차이를 일으키는 소리니까 이 소리는 음소야 라고 찾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에 각각에 맞는, 이 소리에 각각에 맞는 레터를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각각에 맞는 그 글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음소를 찾는 겁니다. 오지에 가서 음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음소를 찾는지 어떻게? 이미 우리는 영어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음소고 뭐가 음소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은 오지에 가서 그 음소를 어떻게 찾냔 말이죠. 어떻게 찾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찾을까? 음소가, 그 소리가 음소인지 아닌지. 그게 언어마다 다른데, 이렇게 한국어, 영어가 다르듯이 언어마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습니다. 예.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은, 음소는 여기 보시면은 phonemes are dark matter of phonology예요. 암흑물질.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포님이 찾기 쉽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포님은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abstract한 단위라고 그랬어요. abstract phonological unit이에요. 우리 멘탈에 있단 말이에요. 멘탈에. 그 사람들이 멘탈에 있는 그 단위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합니까? 영어 한번 먼저 볼게요. 영어를 보면은 여기에 브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트 사운드 다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 위에까지만 보시면은 브 사운드하고 푸 사운드 요 사이에 모음이 들어가는데, 이 모음을 각기 다른 걸로 다 넣어봤어요. 비트, 에, 에 다 넣어봤어요. 다 넣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각각 다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찾아? 이게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영어를 미국 사람들한테 포님을 찾아주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beat. 뭐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beat, same, different, beat. 그럼 얘네들 다르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음소네.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우하고 어 소리가 얘네들이 나는 걸 관찰해서 어떤 애들은 우와, 어우, 막 이런단 말이야. 몸을 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들리기에 우하고 어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요게 이음일까, 음소일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이음일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저기, 원주민아, 일로 와봐. 자, 내가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잘 들어봐. 자, boot, but. 달라? 다르대. 그러면 이거 포님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 불러다가. 달라? 이런 것도 아주 미세하지만, 이게 살짝 미세한데, 이거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면 안 되죠. 야, 너 일로 와봐. 자, 여기. bad. 달라? 같아? 다르대. 그러면 이거 음소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찾는 경우가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은 그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하게 무엇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음소를 찾을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브 사운드하고 트 사운드 사이에 놓고
요거만 다른 건 다 똑같고 요게 한 소리만 다른 것을 찾았죠. 예, 다른 환경은 모두 같은데 그 한 소리만 다른 그러한 쌍을 가지고 야 이거 같아 달라 달라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음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미니멀 페어예요. 이것을 사용해서 음소를 찾는 거죠. How to find the phonemes. 어떻게 포님을 찾을까? 여러분들이 찾을 일은 없어요. 나도 포님 찾을 일은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포님을 왜 찾아? 그쵸? 포님 찾을 일은 없어. 그러나 그 포님을 어떻게 찾는지 방식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찾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미니멈 페어를 쓰는 겁니다. 최소 대립상을 찾는 거죠. 네, 최소 대립상을 찾아서 그 소리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 대립상을 찾으면 아까처럼 두 개의 소리가 word difference 다른 단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면은 belong to different phoneme, 이게 다른 포님이구나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 음소를 찾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미니멈 페어로 아까 찾아봤던 거 이렇게 but, but 이렇게 다 찾단 말이야. 다 다르대. 예. 예. 북미에 가가지고 음소 만들어 저 글자 만들어달라고 다 물어보니까 다 다르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러한 모음들이 전부 다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14개.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 음소예요. 근데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에다가 네이절라이즈데이션 소리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네이절라이즈 되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요 소리도 있고 요 소리도 있더라고. 관찰해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네이절라이즈 된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 않은 모음도 들리네. 그럼 여기에다가 미니멈 페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나 너 원주민 일로 와봐. 여기 but 야 달라? 같아? 안 다르대. 같대. 그거 다 안 다르대. 그러면 이거는 네이절라이즈드 된 이 소리와 이 소리는 음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야? 이음이 된 거죠. 이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네이절라이즈드 된 소리가 의미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음은 최소한 두 개의 엘로폰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비음화시켜서 나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 두 가지로 나눠버리면 전부 다 최소 두 개 이상의 이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봅니다. 폰이라는 개념 나오죠? 예. 포님의 particular realization을 우리는 폰이라고 부른다. 이 폰하고 엘로폰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엘로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로라는 표현들은 이 관계 속에서 음소와의 관계 속에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는 소리들, 각각 다르게 나는 소리들이 이 소리들이 엘로폰들이에요. 이 관계, 음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음소가 구체적으로 발음이 되는 이 소리, 이 음소가 구체적으로 발음이 되는 거, particular realization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멘탈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 밖으로 구체적으로 발음이 돼야 될 거잖아요. 발음이 돼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발음이 돼야 될 거야. 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음된 이 소리가 폰이에요. 폰. 이게 엘로폰하고 폰은 다르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다 빈칸 뚫어놓고 기입형으로 문제 내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엘로폰이라고 쓰는 사람 많을걸요? 엘로폰이라고 쓰면 돼, 안 돼? 폰하고 엘로폰은 달라요. 폰하고 엘로폰의 개념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폰도 뒤에 폰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이 엘로라고 쓸 때 우리가 엘로몰프라고 쓸 때 그 엘로를 왜 쓰는지 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는 거 그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폰들의 집합, 구체적으로 나는 소리, 음소가 구체적으로 나는 실현되는 그 소리의 집합들, 그 집합인데 그 집합들이 같은 포님의 실현들로 나는, 같은 포님의 실현들로, 같은 포님의 같은 하나의 포님이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소리들이 각각 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 포님의 엘로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기입형에서 아까 여기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여기 구멍 뚫어놓고 여기에 알맞는 단어를 용어를 쓰세요라고 그러면 여기는 엘로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폰도 엘로폰도 폰의 하나죠. 엘로폰도 폰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퀘어 브래킷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포님은 슬래시 속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님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잘못해가지고 포님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건 감점이에요. 네, 이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서 이렇게 발음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포님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phonemic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스퀘어 브래킷을 써서 발음을 표현하는 것을 phonetical represent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음이 세서 자, 우리 앞에 포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포님은 어떤 미니멀 페어의 그런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미니멀 페어. 다른 환경은 다 똑같고 그 나머지 한 소리로 인해서 의미 차이를 가져올 때 그게 포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로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했고 폰과 엘로폰 차이를 나타내면서 엘로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엘로폰은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소리죠. 아까 폰이 미니멀 페어 속에서 우리가 포님을 찾았잖아요. 미니멀 페어니까 전부 다 같은 환경에 다른 소리들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갖고 다른 환경에서 나머지는 갖고 같은 환경에 그 가운데 소리만 받잖아요. 근데 엘로폰의 그러한 위치는 포님과 위치하고 달라요. 분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엘로폰과 이음과 음소의 분포. 아까 음소는 미니멀 페어에서 그 환경에서 찾았어요. 맞죠? 음소는 여기 아까 그 다음에 트 사운드 요 안에 전부 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다른 뜻을 나타내면은 그게 음소다. 즉 미니멀 페어에서 그 분포를 찾았어요. 위치죠. 근데 이음은 그 위치가 이러한 분포가 달라요. 미니멀 페어에서 찾는 게 이음이 아닙니다. 얘는 어떤 위치적인 환경을 보여요?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얘랑 상반되는 경우에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이음이 나오는 자리에 다른 이음이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만 들어갈 수 있어. 얘는 아까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실라블의 이니셜 포지션에 나왔잖아요. 요 자리에서 얘는 요 자리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냥 뭡니까? aspirated 되지 않은 이 소리는 어디 뒤에서 나왔어요? 스 사운드 뒤에서 뿌 사운드로 발음됐으니까 얘네 이 환경이 서로 다른 거죠. 서로 야, 너 내 자리에 오지 마. 내 자리에 오지 마.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complementary distribution, 상보적 분포라고 부르고, 이러한 상포적 분포를 보이는 특징은 엘로폰이 보이는 겁니다. 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엘로폰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aspirated 된 트 사운드하고 이렇게 flapping 된 트 사운드가 다 환경이 달라요. flapping은 stressed syllable between the stressed syllable and unstressed syllable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다른 환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oral vowel과 nasal vowel도 환경이 달라요. nasal vowel은 뒤에 nasal consonant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같은 syllable 안에. 그렇죠? oral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phones are said to complement, 서로 보충. phones are 서로 보충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상보적인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보적인 분포. 상보적인 분포 개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닝과 엘로폰의 그러한 차이점을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님은 포님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유사한 소리들의 집합이죠.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유사한 소리들의 집합이에요. 좋습니까? 여기에 빈칸 들어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포님이라고 적으실 수 있습니까? 포님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즉 이음들 있죠. 이렇게 이음들의 집합이 하나의 포님이 되는 거죠. 개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엘로폰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예외사항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상보적인 엘로폰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했어요. 엘로폰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그 위치상. 근데 거꾸로 말해서 상보적인 분포를 보였다고 해가지고 엘로폰은 아니야. 엘로폰이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상보적인 분포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엘로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이 말 차이를 잘 잡으실 수 있으시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엘로폰이 되려면은 상보적인 분포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추가합니다. phonetically similar 해야 돼요. 음성학적으로 유사해야 됩니다. 이게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거죠. 이 소리들이 음성학적으로 유사하잖아요. aspiration 현상만 빼고 나머지 다 같잖아요. 음가가. 자, 상보적인 분포, 음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요? 이음이 아닌데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소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응 사운드하고 흐 사운드예요. 응 사운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응 사운드는 베트남어에서는 어두에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절대 어두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어디에서만 있어? 어말에만 있단 말이에요. 어두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흐 사운드, 글로털 프리커티브 사운드, 흐 사운드는 어두에만 나타나요. 어말에 나타나지 않아요. 얘는 어말에, 얘는 어두에 서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상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죠?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다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음이 아니에요. 왜 이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음이 아닐까? 여기에
phonetically similar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 여기 보시면 응 사운드는 voiced고 빌라고 네이절이고 스탑이란 말이에요. 그쵸? 저 소리를 기술하면 voiced고 빌라에서 조음점이 나오고 그 매너는 네이절 사운드면서 스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흐 사운드, 글로탈 스탑 사운드는 voiceless고 보이싱이 벌써 다르고 그 다음에 빌라가 아니라 글로탈이고 그 다음에 프리커티브란 말이에요. 완전히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소리가 완전히 다른 소리인데 이것이 상보적인 분포를 보였다고 해서 같은 음소의 이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요 말 이해하셨죠? 자, 지금 개념, 음소와 이음의 그러한 분포에 대한 개념,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고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기입형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이음이 아니니까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지만은 각각의 다른 포님의 엘로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포님의 엘로폰이다. 응과 흐 사운드는 서로 다른 포님의 엘로폰이다. 자, 요 말 이해되세요?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그러면 엘로폰이 아니라며. 지금 응 사운드하고 흐 사운드가 엘로폰이 아니라며. 열라 엘로폰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엘로폰이다? 엘로폰 맞아요. 근데 뭐야? same 포님의 엘로폰이 아니라고. same 포님이 아니라 각각 자기 different 포님의 엘로폰이라고. 요거 이해되시죠? 네, different 포님이니까 서로 다른 포님이란 얘기예요. 요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요 말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빈칸 쳐놓고 여기 뚫어놨다고 쳐봐요. 여기 뚫어놔서 저 자리에 용어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 쌤이 응하고 흐 사운드는 엘로폰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포님인가? 그럼 틀리지. 여기 뒤에 봐봐. different 포님의 엘로폰이라고. same 포님의 엘로폰이면 그게 엘로폰 맞는데 different 포님의 엘로폰이라고요. 그럼 서로 다른 포님이란 얘기입니다. different 포님의 엘로폰이라고. 보세요. 푸 사운드에 이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트 사운드에 이거 하고 different 포님의 엘로폰이라고요. 이 aspirated 된 푸 사운드라고 unaspirated 된 트 사운드는 different 포님의 엘로폰이니까 서로 다른 소리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포님에 속한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소리가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네 번째 변별 자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님과 엘로폰에 대해서 개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분포와 관련해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distinct feature에 대해서 변별 자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변별 자질도 역시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변별 자질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